오늘은 2022년 상반기 마무리, 하반기를 준비하는 Life Lessons. 오늘은 경제, Risk Management, 자기개발, 금융편입니다. Now, without further ado, let me get started. Number 1. 인생에 한 번쯤은 전 재산을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날렸을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사기를 당하든 배신을 당하든 어렸을 때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인생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요.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며 나가야 되는지 그 방향이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읽어왔던 모든 것들을 날리게 되는 순간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It happens to anybody. Number 2.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돈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절대 하나님만 따라가라. 세상에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내가 더 나아지고 나를 이용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내가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돈이 있는 곳에는 안 좋은 사람들이 붙기 마련이에요. That's how life is.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사람을 알아보고 돈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물론 이것은 이제 제가 배운 두 번째 라이프 레슨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안 되는 분들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철학 그리고 믿음을 아주 확고히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Number 3.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공부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문가들도 네로라 하는 유발 하라리 같은 학자들도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시시각각 우리 한 명 한 명이 만드는 현재의 선택, 오늘 나의 선택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만들지 아니면 나쁠 쪽으로 만들지 여러분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힘, 에이전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 공부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어있는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ber 4. Know your rights. 여러분의 권리를 공부하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아셔야 돼요. 앞으로 세상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힘이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더욱더 컨트롤하려고 하는 세상이 오고요. 이미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최소한의 법적인 선에서 나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의 권리를 누군가 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아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의 권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내가 지켜야 돼요. So know your rights and know the law. 권리를 아시려면 기본적으로 법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처럼 잘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이것은 꼭 계속해서 공부하시기 바라요. Number 5. Tenacity and honesty. 박사 과정을 준비하면서 이제 성공하는 박사생들이 가져야 할 qualities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공통적으로 언급되던 것이 바로 끊임없이 pursue하는 끈기와 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학자들과 또 supervisor와 그리고 내가 하는 연구에 대해 정직함, integrity 이것을 꼽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비단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치 그리고 기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Tenacity and honesty. Number 6. 돈 관리는 어릴 때부터 철저히 하세요. 자, 버는 것에 60에서 70%는 저축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 돈으로 계속 제 자신에게 투자하고 그것을 아나운서 트레이닝부터 시작해서 교육, 석사, 그리고 저는 이제 박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사실 나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정말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해서 돈 벌어라, 저렇게 해서 돈 벌어라, 코인을 해서 뭐 했다, 뭐를 해서 뭐 했다, 끊임없이 우리의 불안한 부분을 계속해서 자극하려 들 거예요.
그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는 사실 우리의 지갑을 노리고 우리의 통장을 노리는 것이지 진짜 나에 대한 인트레스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트레스트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제일 나에 대해서 재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융관리를 철저히 할 줄 알아야, 내가 나를 지킬 줄 알아야 그때부터 내가 내 힘을 키울 수가 있어요. Number 7. 투자의 마인드를 갖기. 투자는 investment입니다. 투기가 아니에요. 어느 기업의 주식을 사서 난 3개월만 쥐고 50% 오르면 팔 거야. 이런 마인드는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죠, 이도. 투자라는 것은 어느 기업의 잠재력, 성장력을 보고 이를 오랜 시간 이 기업이 좋은 가치를 사회에 나누도록 그렇게 성장시켜서 세상에도 도움이 되고 투자자인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 기업에 또 기여를 한 직장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투자를 통해서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투자의 진정한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의 마인드는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투자는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길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장의 가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주식 투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 있어서 인생에 대한 투자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나는 기업이다. 내가 기업이다. So, I'm the CEO of my own company. So, I need to know how to operate myself, how to operate my own company. That is me. 내가 기업이다 라는 마인드로, 투자의 마인드로 성장하시기 바랄게요. Number 8. 이에 이어서 나 자신에 대한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다. 내가 기업이라는 공식이 생겼으면 여기에는 투자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잖아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에게 투자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투자에는 자기개발, 공부, 배움, 성장, 커뮤니티 형성, 전문가들과의 만남, 지속적인 관계 형성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identifying, 알아내고, monitoring, 모니터링하고, managing potential risks, 잠재적인 리스크들을 managing하고, minimize negative impact, 부정적인 임팩트를 최소화하는 것. 이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potentially, 잠재적으로 harm하게 될지, 어떤 상황이 나에게 시험으로 다가올지, 그리고 어떤 경제적, 시대적 상황이 내 삶에 어려움으로 다가올지 이것을 늘 깨어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 삶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겠어요? 뉴스를 공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Number 8. 블로그 키우기. 블로그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과 다르게 조금 더 깊게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플랫폼이에요. 제가 뉴스 앵커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블로그였어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은 저를 찾아서 이제 연락을 주셨고요. 또 일자리를 제공해 줬고요. 그리고 이 블로그만큼 저의 생각 정리를 하는데 좋은 플랫폼이 없었어요. 글쓰기만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기 개발도 없거든요. 블로그에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나누고 기록하면서 나의 영향력을 조금씩 이렇게 키워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푸뉴공에서 이렇게 프리미엄 뉴스 공부법 클래스에서 수강생분들에게 꼭 자신의 공부 기록을 블로그나 또 다른 플랫폼, 브런치, 페이스북, SNS,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에 꾸준히 올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나의 지식을 컨텐츠화하는 것. 이것이 정말 엄청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푸뉴공 하면서 여러분께 블로그를 키우라는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Number 9. 성공하는 습관 키우기. 습관과 관련해서 역시 제가 푸뉴공에서도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일 좋은 공부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 습관에는 끊임없는 복습이 나를 만듭니다. 복습이 습관이 되면 공부 효율은 2배를 넘어서 3배까지 늘어나요. 인간의 기억력은 1시간이 지나면 60%를 까먹고 하루가 지나면 80%를 까먹는다고 해요.
복습만이 기억력을 유지해주는 가장 강력한 툴입니다. 그래서 이 복습을 지정된 시간과 지정된 장소, 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 자신을 여기에 길들이게 하는 것이죠. 체계적인 습관 키우기. And number 10. Critical thin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대화 스킬을 키우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화 능력이 너무 서툴러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일단 대화의 키는 듣는 것입니다. You've gotta listen first. 먼저 상대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들으시고 그 다음 내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만 하려고 해서는 그 어떤 조직에서도 성장할 수도 없고 창의적으로 혁신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We gotta understand each other first in order to solve problems and move forward. 그래서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skills,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communication skills, 더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Now, number 11. 서평 쓰기. 자,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애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평 쓰기입니다. 책을 제공을 받고 글을 쓰는 것인데요. 가끔은 뭐 원하지 않는 책이 제안이 오더라도 저는 일단은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별로 접하지 않았던 분야의 책들도 보면서 제 시야를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나의 걱정은 코끼리 뭐였죠? 먹는다?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제목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책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야 안 하려고 했었다가 책을 읽었는지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의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대해서도 그 서평 쓰기는 여러 방면으로 나의 눈을 키워주고 마인드를 넓히게 해줍니다. Number 12. 얻은 것을 나누기. 이익을 얻었으면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이 들어오면 나가야지 또 들어옵니다. 무조건 쌓아놓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좋은 것을 얻은 것이 있다면 베풀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누다 보면 그것이 더 큰 가치로, 더 큰 좋은 것으로 또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Okay, that's it for me today, and I really hope that the second half of 2022 will be a successful one to all of our Sameiful family members, and I would love to continue to spread the values of 더 배움, to learn, to really learn, and to learn the joy of learning with all of you. So, okay, that's it for me today,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maybe in Canada.